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라입니다. 화장품은 우리 여자들의 베스트 프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가 들면 든 대로 화장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립스틱 하나로도 기분 전환 효과가 있습니다. 일명 립스틱 효과, 다들 아시죠? 경기가 불황일 때 이 립스틱 같은 작은 화장품, 이것으로써 일상의 만족감을 얻는 이러한 작은 사치품으로 인한 만족, 이런 것들을 립스틱 효과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1930년대 대공황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립스틱의 판매량이 증가했다라는 데이터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품은 경기에 둔감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성들은 과연 얼마나 많은 화장품을 갖고 있을까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화장품을 쓸까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하루에 50여 개의 화장품을 쓴다라는 데이터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 여성들의 화장품 사용도 빠르게 세분화되면서 2017년 칸타 TNS 코리아의 중국 여성 화장품 인사이트라는 보고서에서 20, 30대 중국 여성들이 평균 12단계의 화장품을 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4명 중 1명은 17단계의 화장품 가정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통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주요 대도시 여성들은 1년에 165만 원 정도의 화장품 가격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죠. 벌써 2016년 7월부터 있었던 일이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 시장 내의 화장품 트렌드의 변화는 어떤 식으로 나타났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여성들이 기초 화장품에서 색조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많이 이동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 됐다는 거겠죠. 그리고 에스티로더나 시세이도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우리나라 화장품들의 빈자리를 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들의 중국 내의 실적과 성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도 가만히 멈춰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중화권에서는 좀 지난해 미미했습니다만 지난해 데이터입니다. 유럽에서 30%가량의 수출 성장을 보였고요. 미국과 일본에서 20%대의 수출이 성장했다라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브랜드들은 이렇게 우리나라와 중국, 아세안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야 할 텐데요. 경쟁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 화장품 간략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중국에서 많이 팔렸다고 하는 에스티로더입니다. 에스티로더는 1946년에 에스티로더 여사에 의해서 설립된 화장품 브랜드인데요. 아메리칸 드림의 이 상징으로 이분이 여겨진다고 하네요. 이 사람의 부모님 세대가 바로 체코와 헝가리계의 이민자였기 때문에 굉장한 부를 일군 그녀, 아메리칸 드림의 어떤 그 상징이라고 하고요. 에스티로더의 갈색병 에센스 다들 아실 겁니다. 30년이 넘는 굉장히 메가 히트 트렌드입니다. 메가 히트 아이템입니다. 에스티로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비 브라운, 맥, 클리니크, 달팡, 라메르, 오리진스, 아베다, 조말론 런던 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장품, 헤어, 향수의 명품 브랜드의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시세이도입니다. 140년이 넘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바로 1872년에 설립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1980년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면서 명품 화장품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14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설립 초기 당시에 이 로고와 그리고 이러한 모양들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서 굉장히 전통적인 것을 유지하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이도의 이 선크림, 그리고 나스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요. 나스의 색조가 굉장히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브랜드는요, 장점은 일단 한류라는 콘텐츠와 함께 결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별그대에서 우리가 정말 첫 번째로 확인을 했었던 것이 당시에 이 천송이 립스틱이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여성들로부터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강점으로 갖춰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연이나 한방 원료를 가지고 만든 그러한 화장품들에 대한 장점, 기초에 대한 장점이 있고요. 또 다양한 제형의 마스크팩이 글로벌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양한 캐릭터들과 콜라보한 여심 저격의 패키지들도 요즘 많이 볼 수 있고요. 이건 역시 장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트렌드와 혁신을 주도합니다. 이 쿠션과 투톤 립스틱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쿠션은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갖고 있는 화장품 아이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왔고 특허까지 있는데 이게 이제는 명품 브랜드들이 다 가져와서 쓰고 있는 쿠션 쿠션 아이템이고요. 그리고 또 투톤 립스틱 같은 경우는 그라데이션 립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예 립스틱 자체를 그렇게 만듦으로 해서 전 세계 여성들이 굉장히 깜짝 놀라는 혁신 아이템이었다고 하는데요. 단점은 패스트푸드 같은 그런 좀 소모되는 이미지 그리고 짝퉁이 많다는 것, 많이 카피를 한다는 부분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포브스가 2018년 화장품 시장을 전망하고 있는 것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화장품에 열광했다면 2018년은 J-뷰티에 눈을 돌리게 될 것이다. 뭐니 해도 일본의 화장품 기업이야말로 피부 메이크업과 안티에이징에 관한 장인임에 틀림이 없다. 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주들이 글로벌 브랜드로 앞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 어떤 것들을 써야 할까요? SNS와 그리고 M&A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SNS를 통해서 쇼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왕홍과 유튜버가 우리 밀레니얼 세대의 가장 가까이 있는 쇼핑메이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왕홍, 유튜버, 그리고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콘텐츠, 이것을 유튜브에 있는 뷰티 영상으로 녹여낸다면 크게 성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M&A로 인한 성장도 굉장히 큰데요. 화장품 기업이 갖춰야 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금력으로 인한 M&A입니다. M&A로 크게 성장했던 기업 가운데 하나, 눈에 띄는 것이 바로 LG 생활건강인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요. 일본 브랜드들을 인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2년 긴자 스테파니, 13년 에버라이프, 그리고 최근에는 에이본을 인수하면서 일본 시장을 직접적으로 공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보셨던 미국이나 일본 브랜드와 다른 우리나라 브랜드의 약점, 명품 브랜드가 좀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강된다면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 글로벌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 전해드립니다.